울릉도로 차를 보낼 수 있나요? 이 네 군데서 가장 항구가 큰 만 화물선이 운행을 합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 그래서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뭔지 알아? 안녕하세요. 네, 람패밀리 람파 오해철입니다. 네. 람마 정민아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드디어 울릉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캠핑카로 여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캠핑카를 보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울릉도로 차를 보낼 수 있나요? 네, 보낼 수 있습니다. 제주도도 보낼 수 있듯이 울릉도로도 차를 보낼 수가 있어요. 화물선 있죠? 큰 화물선에다 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울릉도를 가는 항구가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릉, 동해, 묵호, 울진, 묵호항. 묵호항이 동해입니다. 강릉, 동해, 울진, 포항. 근데 보통 동해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묵호항. 여기 사람들도 묵호항이라고 그랬대. 그렇긴 한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묵호항을 딱 쳐봐야지 거기니까 딱 알 수 있지.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로 한 번도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 거를 자세히 저희가 설명드리기로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는 게 제일 가깝고 사람만 갈 때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오늘 차로 가는 법에 대해서 차로 가는 법. 정확히 자, 좀 말씀을 그래서 이 드리려고. 네 군데에서 그럼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에서 보내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산이에요. 이 네 군데에서 배가 뜨지만 화물선, 큰 배는 큰 항구에서만 정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네 군데서 가장 항구가 큰 포항에서만 화물선이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뭔지 알아? 사람이 같이 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 중요해요. 아닌지. 자, 그래서 이 화물선이 포항에서 뜨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럼 난 내 차를 화물선에 싣고 내 차에 앉아서 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 또한 오산입니다. 예, 안 돼요. 왜? 일단 화물선은 물건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승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12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짐을 싣고 가는 트럭 기사분들이 그 12명 안에 보통 들어가고 그래서, 일반 저희처럼 작아요.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기는 좀 자리가 있으면 12명 들어가야 12명 되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차를 보내잖아요. 화물선은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12시간이 걸려요. 맞아. 11시간, 저녁 12시간. 8시에 배가 뜨나요? 11시간, 저는 12시간. 8시에 배가 떠서 아침 8시에 울릉도에 도착해. 12시간 배를 타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물선은 12시간, 여객선은 3시간. 그래서 보통은 화물선으로 차를 보내고 사람은 여객선을 타고 따로 갑니다. 근데 또 이런 분위기 있을 수 있어요. 화물선, 모텔처럼 이렇게 내가 편하게 잠만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밤 일찍 들어와서. 아니에요. 모텔처럼 좋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사람만 딱 이렇게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커튼 딱 치면은 정말 직사각형 안에 그 침상. 이런 침상. 그러니까 전 추천하고 싶지 않고, 물론, 나는, 물론 이제 배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게 또 비용이 좀 비싸요. 편도가 한 65,000원 되니까, 난 65,000원 아끼고 8시간 동안 열심히 참겠다. 그러신 분은 타고 가셔도 되지만, 권하고 싶진 않다는 거. 네, 혼자 아니면 정말 많아봤자 2명 정도이고요. 탈 수 있는. 저희는 가족이니까 아빠는 화물선 타고 엄마는 여객선 타고 또 이상 가격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화물선에다가 차만 보내고 여객선으로 이제 타고 갔죠. 3시간 반 정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포항 여객선 터미널을 치고 들어오시면 금강해운, 저희가 타고 간 금강해운은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저도 이게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근데 바로 여객선 터미널 조금만 바로 더 옆에 안으로 있어요.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쪽 여기는 안 보이는데 저를 넘어서 정말 걸음으로 한 100걸음 하나 둘 100 딱 세시면 아란이 손잡고 가도 한 5분 정도면 도착하네. 그러면 여객선 터미널이랑 차로 보내는 화물선이랑 출발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시는 분들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밀고 계시는군요. 왜냐? 이게 다행인 게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보통은 화물선은 저녁 8시에 출발을 해요.
여객선은 아침 9시 아니면 오후 2시 배 이런 네.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오후 2시 배를 탔는데 화물선 터미널에 예약을 하시고 가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강해운을 이용을 했는데 이 금강해운 앞에 가서 접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차를 앞에 딱 주차를 해놓으시면 여기- 이 금강해운 직원분들이 직접 운전을 해서 차 안으로 넣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레 파킹 서비스! 찾는 당일에도 8시에, 오전 8시에 배가 오는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오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안 오셔도 이렇게 금강해운 앞에 이렇게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와서 차를 가져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해운 직접 접수하는 데는 알겠어.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알았는데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 차 그것이- 어떻게 생겼나? 차, 배. 배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바로 금강해운 앞으로 화물선 앞으로 공간이동, 순간이동 한번 해봅시다. 자, 점프! 아유, 정말 먼 거리를 왔습니다. 예, 바로 앞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바로 맞은편이에요. 걸어서 10발짝. 카메라만 돌렸어. 걸어서 10발짝. 예. 이제 여기까지는 다 쉬워. 사실은 가까운 데 있고 사람 타는 여객 터미널이랑 화물 터미널이랑 엄청 가깝다. 여기까지는 쉬워. 그런데 뭐가 어려워, 뭐가? 이게 다 했잖아. 아니야.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오늘도 근데 가는 날짜가 중요해. 날짜가 중요해. 내가 갈 때, 내 휴가 날짜 맞추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네. 왜냐? 여객선은 매일 운항을 하는데, 이 화물선은 운항하는 날짜가 격일이에요, 격일.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울릉도로 들어가는 날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들어가. 오후에 들어가게 되죠. 오후 8시. 응. 네, 월수금 오후 8시. 반대로 울릉도에서 그 배가 정박을 하고 거기 있다가 있다가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나오는 화물선은 나중에 다 차를 보내야 되니까 차 다시 울릉도 놓고 올 거 아니잖아요. 차 다시 보내려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그래서 어차피 분량이 없고. 만약에 울릉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금요일 배를 못 탔다. 그러면 월요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문제는 또 월요일 날 차를 보내고 나서 화요일 날 12시간 있어서 찾아야 되니까 화요일 날 찾게 되니까 이 날짜를 잘못 맞추면 네. 하루나 이틀을 그냥 허비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날짜를 기왕이면 잘 맞추시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에서 최대한 하루 일찍이라도 있기 위해서 차를 보낸 날 그러니까 네. 2시, 오후 2시에 금강해운 앞에 차 주차하고 접수한 다음에 오후 2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우리는 네. 저희는 막 부랴부랴 그러니까 부랴부랴 와서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 1시 30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에 금강해운 금강해운 앞에 접수를 접수를 하고 예. 1시 40분에 여객선 배표를 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시 50분, 10분 전까지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해서 그 20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여객선 탐량해서 티켓 끊고 다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울릉도에는 여객선 타고 들어가서 하룻밤은 펜션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캠핑카를 찾아서 여행을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전국 어디에서도 이제 울릉도로 자신이 원하는 차를 보내고 갈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가격. 그냥 대략적으로 웬만한 승용차들은 왕복 포항에서 울릉도 갔다가 울릉도에서 나오는 데까지 왕복 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30에서 예, 조금 큰 차 예. 40 정도. 뭐 25일 수도 있어. 차가 작으면 그리고 뭐 SUV다. 내 차는 SUV야. 그럼 웬만한 SUV는 한 30에서 40 사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내 캠핑카는 사이즈마다 다른데 뭐 캠핑카는 40에서 80. 뭐 가격이 네. 좀 확 왔다 갔다 합니다. 울릉도에 들어가서 배를 찾는 곳은 사동항이에요. 사도. 예. 다음날 아침 바로 차를 찾아서 어딘가 네, 여행을 분은? 시작하실 분은 사동항에 숙소를 잡으시면 저희 같은 편하죠. 경우는 하얀고래 펜션에 머물렀었는데 방은 짜고만해요. 근데 깨끗하고 깔끔하고 바닷가 예. 딱 보이고 바닷가 딱 풍경 보이고. 좋고 그리고 뭐 저희 5만 원이었어. 5만 원. 저희는 이제 아란이를 잘 쳐주셔서 2인실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상황이 다 다르니까. 또, 그러니까 예. 복층 방도 있어요. 잘 사람. 알아보세요. 네. 예. 하얀고래 펜션. 저희는 하얀고래 펜션. 저는 만족도 높았어요. 알았어. 울릉도에도 항구가 3개가 있어요. 도동, 저동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냥 사동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동은 제일 오래된 하지만 풍광은 제일 멋진 곳. 저동은 약간 신도시에 생긴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울릉도에 차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밑에 댓글로 다다닥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울릉도 여행을 4박 5일 이상 하실 거다, 그럼 차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4박 5일보다 적게 할 거다, 그러면은 울릉도에서 렌트카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바이바이.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